안녕하세요. 정순영의 생쇼의 정순영입니다. 14일 밤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진도 6에서 7 정도의 지진이 발생해 9명이 숨지고 수백여 명의 부상자가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에서 진도 7 이상의 강진이 관측되기는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구마모토현 경찰은 이번 지진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상자 수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날 강진으로 신칸센 운행이 중단이 됐고요. 진앙지 인근 마시키에서는 시청 지분이 무너지고 인근 16,000여 가구에 대한 전기와 또 수도 공급까지 끊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는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규슈 남부의 가고시마현 센다이 원전은 그대로 다행히 운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진앙으로 꼽히고 있는 아소산은 일본 규슈에서 활동 중인 대표적인 화산입니다. 지난해 9월에 분화를 일으키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당시에 백두산 폭발의 6배의 위력을 발휘하면서 화산재가 2,000m 상공까지 솟구치기도 했습니다. 구마모토현 일대에는 일본 규슈는 물론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있습니다. 불의 고리는 지각판 가운데 가장 큰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이나 인도, 호주판 등과 맞물리는 경계인데요. 연쇄 지진 혹은 화산 활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불의 고리에 속하는 국가들에서 전 세계 지진의 90%, 화산 활동의 75%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9월 일본 구마모토현 아소산 분화를 시작으로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규모 8.3의 강진이 관측이 됐고요. 또 세 달 뒤인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는 규모 7.0, 또 지난 2월 대만 북부 해역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KBS 태양의 후예가 마침내 지난 14일 막을 내렸습니다. 태양의 후예가 방영되던 3개월 내내 송중기, 송혜교, 진구, 김지원이 쌓아가는 사랑과 우정을 통해서 이 4인방은 아시아 전역에서 사랑받는 스타로 발돋움했는데요. 하지만 한국과 중국 동시 방영, 또 30여 개국 판권 판매라는 기록을 보유한 태양의 후예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송중기입니다. 송중기는 태양의 후예 유시진 대회를 연기하면서 귀여우면서도 섹시하고 또 멋있으면서도 좀 불쌍한 그런 팔색조의 매력의 면모를 뽐내기도 했는데요. 캐릭터 자체가 매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송중기의 매력적인 목소리와 함께 외모 그리고 빼어난 연기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드라마의 인기를 높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송중기는 중국 내 한류 톱스타로 성장을 했고 몸값 역시 폭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현재 제작을 준비 중에 있는 드라마와 영화 대본 모두가 현재 송중기에게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러브콜 폭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송혜교 역시도 또 출연하는 로맨스 작품은 모두 성공을 거두기로 아주 유명하지요. 여기에는 남자 주인공에 비해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여자 캐릭터의 한계를 뛰어넘는 내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송혜교의 작품은 기본적으로 재밌고 또 로맨스 환상을 끌어올린다라는 믿음을 주게 하지만 무엇보다 탁월한 감정 연기와 누구와 호흡을 맞춰도 튀지 않고 자연스러운 조합을 보여주는 배우로서의 강점이 한 몫을 담당했습니다. 과거 김문숙 작가의 작품이 다 그러했듯이 태양의 후예 역시 남자 주인공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이었는데요. 그래도 송혜교는 민폐 캐릭터로 전락하지 않고 탑 여배우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부각을 시키면서 여자 시청자들도 사랑하는 강무연 캐릭터를 완성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태양의 후예는 해를 품은 달 이후에 4년 만에 30%를 넘는 미니 시리즈 드라마가 됐고요. 또 한류를 대대적으로 되살리기도 했고 마지막 회에서는 서울 44.2%라는 아주 엄청난 업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매회 안방극장을 전쟁과도 같이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했던 태양의 후예가 이제 16회를 끝으로 시청자에게 아쉬운 작별을 고했습니다. 한화 이글스의 이상 기류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화 김성근 감독은 지난 14일 대전구장에서 열린 2016 타이어뱅크 KBO 리그 두산과의 홈경기에서 5회 말이 끝난 뒤에 송창식을 송창현으로 교체하라라는 지시만 남기고 병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한화는 지난 주말 기사회생하는 듯 보이기는 했지만 이날 디펜딩 챔피언 두산을 만나게 되면서 3연패 수렁에 다시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김성근 감독의 좀 이해할 수 없는 송창식 기용이 이날 팬들을 많이 화나게 만들었는데요. 한화 선발 김용주가 1이닝도 버티지 못하고 내려오자 김성근 감독은 2-3만루 상황에서 전날 등판을 했던 송창식을 또 내보냈습니다. 역시 송창식은 나오자마자 오재일에게 말루표를 얻어맞았고 또 5회를 마치고 내려올 때까지 매 이닝 실점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김성근 감독은 5회가 끝난 뒤에 자리를 비웠고 끝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화 구단 측은 감기 몸살로 인해서 병원을 찾았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심판진은 감독이 병원으로 이동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수원 구심은 6회 초가 끝나고 김성근 감독이 안 보여서 한화 측에 물어봤더니 화장실을 갔다고 했다라고 말해서 현장 상황에 대해서 큰 의문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2016 공식 야구 규칙 2.50 조항을 보면은 감독이 경기장을 떠날 때는 선수 또는 코치를 감독 대행으로 지명해야 한다. 감독 대행은 감독으로서의 의무, 권리, 책임을 갖는다. 만약 감독이 경기장을 떠나기 전까지 감독 대행을 지명하지 않거나 지명을 거부했을 때는 주심이 팀의 일원을 감독 대행으로 지명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이 무소속 당선자들이 사실상 복당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14일 중앙선거대책위 해단식에서 국민께서 매서운 회초리로 심판을 해주셨고 저희는 참패했다라면서 선거의 모든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의 사퇴 표명으로 새누리당은 이날 저녁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비대위원장에 친박계인 원유철 원내대표를 추대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날 유승민, 윤상현 의원 등 공청에서 배제가 돼 탈당한 이번 총선에서 무소속 출마한 인사들에 대해서 모두 또 복당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김태우 최고위원은 유승민 의원 등의 공천 배제 사유로 거론이 됐던 당헌 당규 위반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해서 선택된 사람이라면 그걸 뛰어넘는 명분이 충분히 주어질 수 있다고 해석하고 싶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122석을 얻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제1당 자리를 내줬지만 이들 가운데 2명 이상 복당을 하게 된다면 다수당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데요. 앞서 유승민 의원은 당선 소감을 통해서 당을 떠났지만 한 번도 새누리당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라면서 복당을 해서 지금 당이 처한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앞서 원유철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에 대해서 새누리 복당은 불가능하다라고 묻박은 바가 있었습니다. 또 당시 MBC 이슈를 말한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과반수가 안 된다 해도 무소속을 안 받느냐라는 질문에도 안 된다,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거듭 강조하기까지 했습니다. 최경환 의원도 지난 7일 후보자 지원 뉴스에서 제가 있는 한 이번에 탈당한 무소속 후보들은 절대 복당하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한편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충격적인 총선 참패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년 전 그날을 기억하는 추모 행사가 15일 전국 각지에서 이어집니다. 경기 안산시 고등학생과 시민들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안산시 문화광장에 모여서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한 희생자를 추모합니다. 또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는 오후 7시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 미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유경촌 주교가 주례를 보고 또 사목국 사제단이 공동 집전을 한다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 대전대책회의는 기업과 진실을 향한 4.16 참사 2주기 집중 실천 주간을 맞아서 대전역 서광장에서 대전시민합동 분향소를 운영하는 한편 오후 7시엔 대전역 서광장에서 추도대회와 합동 참배를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후 3시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는 학생 동아리 중심의 문화 예술제인 평화의 기억으로 모두의 안전으로가 열렸는데요. 또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오후 5시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 2주기 추념식에선 인천 예술고 학생들의 추모곡 연주와 또 추모시 낭독, 합창, 기억의 종이배 접기, 의식 등등이 진행이 됐습니다. 원주 횡성시민 416명은 이날 오후 7시 원주시 감원 가명 앞에서 이 희생자를 추모하는 대합창 공연을 합니다. 또 동해 삼척 시민으로 구성된 동북아 포럼 회원 200여 명도 동해시 천국동 대학로 공연장 앞에서 추모 문화제를 개최를 했습니다. 대구 경북대학교소에는 오전 11시 30분 캠퍼스에서 교수, 학생 등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세월호 2주기 추념식을 개최했고요. 또 울산 시민들은 오후 6시 30분 울산대공원 동문 앞에 모여서 남구 달동 사거리까지 1.8km를 걸으면서 세월호 진상 규명 등을 요구했습니다. 오전 10시 세월호 기억의 벽에 있는 경남교육연수원에서는 또 경남교육청 주최로 열린 추모식이 열려서 추모식 낭송과 헌화로 희생자를 추념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지율이 총선 참패 후에 동반 급락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총선 마감 직후인 13일 오후 7시부터 10시, 14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1,004명을 상대로 조사해 1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은 31.8%로 총선 직전인 4월 2주차보다 2.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리얼미터는 새누리당이 총선 참패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수도권과 충청권 60대 이상과 20대에서 지지도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당면 교체 후에 최저치로 내려앉은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지지율도 서울 6.5%포인트, 대전, 충청, 세종 5.9%포인트, 경기, 인천 4.8%포인트 등 대부분 지역들에서 하락을 기록을 했는데요.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에 따른 지지층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4월 2주차 주중집계 대비 4.1%포인트 급락한 35.6%로 작년 7월 30일 이후 약 8개월 반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습니다. 국정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이 부정평가 역시 4.5%포인트 급락한 57.8%로 50%대 중후반으로 악화가 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부정평가와 긍정평가의 격차는 2주차 주중집계 13.6%포인트에서 8.6%포인트 더 벌어지게 된 22.2%포인트로 집계가 됐고요. 모름, 무응답은 6.0%포인트에서 0.6%포인트 증가한 6.6%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특별조사에서는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및 자동 응답 방식으로 무선전화 60%, 유선전화 40% 병행 임의 걸기 방법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응답률은 4.9%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또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4.13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여당을 앞세워서 국정을 일방적으로 끌고 갔던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경고라고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두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총선에서 이들을 심판해달라는 야당 심판론을 주도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두 야당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이 달라진 정치 환경에서 청와대로선 먼저 참모진과 내각 개편을 통한 인적 쇄신으로 변화의 의지를 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